안녕하세요. 오늘은 포스트그레스의 아주 강력하면서도 유연한 기능이죠. 바로 논리적 복제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대체 뭐고 또 이걸 알면 뭐가 그렇게 좋은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딱 하나만 다른 곳으로 복사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서비스를 잠깐이라도 멈추지 않고 포스트그레스 버전을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그런 상황 말이죠. 바로 이럴 때 필요한 아주 똑똑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포스트그레스의 복제 방식은 크게 두 가지 철학으로 나뉘는데요. 저는 이걸 딱 두 가지, 복사기와 속기사로 비유하곤 합니다. 자, 물리적 복제는요, 원본을 바이트 단위까지 그냥 똑같이 찍어내는 완벽한 복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면에 논리적 복제는 데이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명령을 하나하나 듣고 그대로 다시 재현해내는 아주 영리한 속기사와 같다고 할 수 있죠. 좋습니다. 그럼 이 복사기와 속기사 방식이 실제로는 어떤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제대로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차이점은 바로 복제 범위입니다. 물리적 복제, 그러니까 복사기 방식은요. 이건 선택권이 아예 없어요. 무조건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터 전체를 통째로 복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논리적 복제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 예를 들면 특정 테이블 딱 하나만 골라서 복제할 수 있는 정말 엄청난 유연성을 주는 거죠. 버전 완성 문제로 넘어가면 그 차이가 더 극명해집니다. 물리적 복제는 원본이랑 복제본의 포스트그레스QL 버전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야만 해요. 근데 논리적 복제는요? 놀랍게도 버전이 달라도 괜찮습니다. 바로 이 특징 덕분에 우리가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고도 구버전에서 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마법 같은 일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복제가 끝난 뒤의 결과물도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물리적 복제는요, 디스크에 쌓인 보이지 않는 찌꺼기들, 우리가 흔히 블로우트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까지 그대로 다 가져와요. 하지만 논리적 복제는 데이터를 하나하나 새로 입력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라 아주 최적화된 상태의 깨끗한 복제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표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복제 단위의 유연성, 버전 지원 여부, 데이터의 최종 상태, 그리고 각각의 주요 사용 사례까지. 이제 감이 딱 오시죠? 고가용성이나 재해복구가 목적이라면 물리적 복제, 즉 복사기가 좋고요. 무중단 업그레이드나 특정 데이터만 쏙 빼서 동기화하고 싶을 땐 논리적 복제, 바로 속기사가 정답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유연하고 강력한 논리적 복제는 도대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걸까요? 그 비밀의 장막을 한번 들춰보겠습니다. 이 모든 마법의 핵심에는 논리적 디코딩이라는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데이터베이스 내부의 모든 변경 기록이 담긴 저수준 로그 파일, 즉 WAL을 다시 읽어서요. 이 데이터를 인서트해, 저 데이터를 업데이트해 같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원래의 SQL 명령으로 번역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훨씬 쉬울 거예요. 원본 서버, 즉 게시자 퍼블리셔는 그냥 데이터 덩어리를 툭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내부 로그, WAL을 논리적 디코딩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 데이터를 인서트하세요 같은 원래의 명령어를 추출해서 전달하는 거죠. 정말 똑똑한 방식이지 않나요? 이 구조는 아주 간단한 게시자, 구독자 모델을 따르고 있습니다. 원본 서버는 내가 이 변경 사항들을 제공할게 하고 게시, 퍼블리케이션을 만들고요. 복제 서버는 그럼 내가 그걸 받아볼게 하고 구독, 서브스크립션을 생성해서 연결하는 겁니다. 아주 직관적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유연하고 좋은 기능에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규칙과 예상치 못한 함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만약 이 규칙을 어기면 어떤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물리적 복제본과는 다르게 논리적 복제본은 읽기뿐만 아니라 쓰기도 가능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복제본 서버에 제가 직접 어떤 데이터를 입력했는데 하필 그 데이터의 키값이 나중에 원본 서버에서 들어올 데이터와 충돌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런 에러 메시지를 만나게 될 겁니다. 중복된 키값이 고유 제약 조건을 위반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냥 경고 메시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키 충돌이 발생하는 그 순간 복제 프로세스는 그 자리에서 즉시 올 스톱 되어버립니다. 관리자가 직접 이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원본 서버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변경 사항도 더 이상 복제되지 않는 거죠.
모든 게 멈춰버립니다. 자, 두 번째 함정입니다. 이번엔 원본 서버의 테이블에 새로운 콜럼을 하나 추가하는 것처럼 테이블의 구조, 즉 스키마를 변경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복제본 서버에서 이런 에러를 뱉어냅니다. 복제하려는 디스크립션 컬럼이 대상 테이블에 없는데요? 라고 말이죠. 시스템이 완전히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원본은 새 컬럼의 데이터를 담아서 보내는데 복제본에는 그 데이터를 담을 공간 자체가 없으니까요. 이건 정말 중요한 규칙이니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논리적 복제는 인설트, 업데이트, 딜리트 같은 데이터 변경, 즉 DML만 자동으로 복제해줍니다. 테이블 구조를 바꾸는 스키마 변경, DDL은 절대 자동으로 따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복제가 멈추지 않게 하려면 반드시 구독자 서버에도 똑같은 스키마 변경 작업을 수동으로 적용해줘야 합니다. 자, 이제 작동 원리부터 조심해야 할 함정까지 다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 모든 지식을 활용해서 우리가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강력한 이점은 뭘까요? 지금부터 논리적 복제의 진짜 가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논리적 복제는 정말 강력한 활용 사례들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서비스 중단 없는 메이저 버전 업그레이드, 특정 테이블만 쏙 빼서 다른 서버로 보내기, 불필요한 조각화 없이 아주 깨끗한 데이터베이스 사본 만들기, 그리고 여러 다른 부서나 마이크로 서비스 간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것까지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정말 무궁무진하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논리적 복제는 지금도 계속 진화하고 있거든요. 최신 포스트그레스QL 16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물리적 복제본에서 다시 논리적 복제를 시작하는, 그러니까 복제의 체인을 거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이걸 활용하면 정말 복잡하고 유연한 데이터 아키텍처를 마음껏 설계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제 여러분은 물리적 복제와 논리적 복제의 결정적인 차이를 알게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라면 이 논리적 복제라는 강력한 도구를 여러분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식에 어떻게 적용해 보시겠어요?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